레시피는 물이 먼저 계량이 되어야 되고요. 1kg 기준으로 설명드렸어요. 설탕은 1kg. 두 개를 먼저 가지고 필히 찬물을 사용을 해야 결정이 생기는 원인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설탕이 좀 민감해서 먼저 녹은 것들이 있다면 그 녹은 것들이 청이 잡힐 때 먼저 잡히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정의 원인이 되니까 찬물로 충분히 설탕이 물을 먹게끔 해주고 나서 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음식을 만들 때 끓을 때 거품을 걷어내잖아요. 그게 불순물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탕 자체가 깨끗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걷어내주지 않으면 결정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의 물이 끓으니까 끓고 나면 거품을 한번 걷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 벽면에, 냄비 벽면에 이 설탕 시럽들이 튀게 되겠죠. 그 시럽들은 더 빠른 카라멜화가 일어나고 더 빨리 청이 잡히기 때문에 결정이 생기는 원인과 가장 큰 잘못된 원인이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을 쉽게 낼 수가 없는 그런 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젖은 붓을 이용해서 벽면을 자주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닦다가 보면 온도가 120도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설탕은 청이 잡히는 순간이 1차 청이 있고 2차 청이 있어요. 1차 청은 116도에서 118도까지가 1차 청이 잡히는 순간이고, 그때는 청이 잡히지만 재결정이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청이 160도부터예요. 그래서 2차 청이 그러니까 1차 청이 잡히고 나면 설탕이 완벽하게 녹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물엿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엿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청 잡는 속도가 틀려져서 결정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116도에서 118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120도에 물엿을 넣어주는 거고요. 이게 넣고 나서부터는 청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물이 튀지 않죠. 그러니까 막 거품이 나면서 끓는 게 아니고 보글보글 끓기 때문에 옆면에 부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부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결정이 생길 수가 있죠. 찬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닿는 부분은 설탕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결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도까지만 좀 신중하게 끓여주시고 물엿을 넣고 나서는 좀 편안하게 지켜봐도 됩니다. 지금 100도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거품들을 보시면 가운데로 몰려요. 이 거품을 걷어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한두 번 정도 걷어내 주시면, 지금부터 이제 물이 끓기 때문에 벽면에 보시면 설탕 시럽들이 튀죠. 이런 거를 잘 닦아주지 않으면 색이 변하고 카라멜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씩 틈틈이, 너무 자주 하면 온도가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틈틈이 한두 번씩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설탕공의 시럽을 끓일 때는 보통 150도에서 160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끓여주는 게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버너를 사용했을 때는 160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카라멜화가 일어나서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식혀줘야 되는 게, 빨리 끓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60도까지 끓여야지만 2차 청이 잡힌다고 했죠. 그래야지만 결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만으로 끓였을 때는 결정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최소 160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석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주석산은 이런 구연산을 사용하면 되고요. 설탕공예 전용 주석산이 따로 있습니다. 크렘 타르타르라는 이런 주석산 용품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런 구연산이나 일반 시중에 우리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그 소금처럼 생긴 그런 결정을 갖고 있는 주석산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미지근한 물에 1대1로 용해시킨 용액을 사용하는 게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온도 5도 전에서 주석산을 8방울 넣는 겁니다. 1kg 기준에. 그러면 이제 160도, 최소한 160도는 끓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155도에 주석산 8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엿이 하는 역할은 설탕 공해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 공해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광택을 많이 내게 해주는 건데, 단단할수록 광이 더 잘 나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물엿을 많이 넣는다든가, 아니면 수분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온도를 높게 끓여서 170도, 180도까지 끓여서 수분을 많이 날린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온도를 많이 끓이고 물엿을 많이 넣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광이 잘 나겠죠. 하지만 단단해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주석산을 이용해서 반죽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석산을 처음부터 넣으면, 내가 한 방울 정도 이제 끓이기 시작할 때 한 방울 정도 넣으면 160도에서는 10방울 넣은 거 이상으로 효과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끓으면서. 그래서 항상 원하는 온도 5도씨 전에 넣어서 맞춰주는 거고요. 처음부터 넣었을 때는 내가 이제 이 산작용이 얼마큼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서 섞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또 주석산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설탕공예 반죽 자체가 굳질 않아요. 꼬니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식어 있다고 해도 산작용이 많이 일어나 있는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산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주석산은 또 습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공예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습을 자꾸 빨아들여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녹고 끈적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넣는 게 좋고 안 넣는 게 좋아요. 너무 안 넣으면 굳어 들어가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정이 생기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8방울로 시작했다가 방울수를 점점 손에 익숙해지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마지막에 3방울까지도 넣고 작업을 하시면 광이 잘 나는 설탕공예 반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산 용액은 5도 전에 넣겠습니다. 나중에 넣나 처음에 넣나 이제 관계는 없는데, 시럽이 다 이제 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운 색소가 들어가게 되면 굳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결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색깔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식용 색소를 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이제 들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제 원하는 색깔을 들여놓고 원하는 이제 진하기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공기층을 넣어서 광택을 내면 색이 좀 더 연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색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내야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진하게 내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처음부터 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벽면에 튀는 것들이 없죠. 지금부터 붙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이제 물이 끓으면서 이 벽면에 이제 설탕 시럽이 많이 튀었는데, 지금 이제 보글보글 차분하게 끓기 때문에 옆면이 깨끗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붙이를 해주시면 안 되고, 120도가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엿을 넣겠습니다. 물엿은 150g, 1kg 기준에 150g. 네, 200g까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150g으로 연습을 하다가 물엿 양도 차츰차츰 늘려가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65도를 잡을게요. 165도까지 끓이면 주석산을 160도에 넣어야 되겠죠. 5도 전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160도에 주석산을 끓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15분, 20분. 네, 8방울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테이블이 좀 더 안전하게 식고 또 평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텐 테이블이면 뜨거운 설탕 시럽 부었을 때 스텐이 또 울 수가 있고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석이 좋습니다. 또 나무판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식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대리석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 페이퍼를 이용해서 윗면에 이제 부어주면 됩니다. 기법 중에 꿀레라는 기법이 있죠. 뭐 불어로 붓다, 흘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리콘 페이퍼 위에 이런 실리콘 틀이죠. 실리콘 발을 이용해서 이제 반달 모양을 잡고 내 원하는 모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설탕과 기둥을 사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면 되죠. 이렇게 깨끗하게 부어주고요. 나오는 거를 토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없애주고요. 뭐 색소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제 문양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구우는 설탕은 항상 이 사이드 부분부터 이제 굳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설탕을 접어가면서 반죽을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아준 반죽을 지금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죠. 이렇게 비치는 기법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 투명도를 없애고 광택을 많이 내줍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을 사티나주라고 하는데, 사티나주는 자, 반죽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보통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모양이 유지되죠. 이 반죽을 가지고 늘렸다 접었다를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늘리고 접고 그럼 점점 이제 공기층이 들어가고 반죽이 식으면서 광택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이 잘 나죠. 광이 나면서 하얀색 선이 생겼죠. 이제 한쪽으로 늘렸다가 접기 때문에 이런 선이 생깁니다. 이 선들을 잘 칠하면서 안에 있는 큰 공기들이나 이런 선들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그 전에 이제 아까 장미꽃을 만들 때 띠레라는 기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아까 실리콘 틀에서 붓는 꿀레라는 그런 이제 기법을 배워봤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플레라는 기법을 배워볼 겁니다. 수플레는 자, 반죽에 이 설탕공의 전용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을 만드는 것부터 배웠다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을 바람을 넣어가면서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설탕공예 전용 이제 펌프에 위에 이런 이제 파이프를 하나 껴주고 이 파이프에 열을 먼저 줘야 됩니다. 토치를 이용해서 뜨겁게 열을 주고 설탕공예 반죽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반죽에 한번 설탕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탕이 묻어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작은 공을 하나 만들어서 반죽을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게 눌러준 후에 끝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안에 이제 홈이 있는. 그래서 끝을 살짝 불로 녹여주시고 아까 설탕 발라놨던 이 파이프에다가 딱 걸쳐주시고 끝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너무 세게 넣으면 이 구 자체가 온도가 뜨거운 쪽으로 바람이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넣으시면 동그랗게 되지를 않고 천천히 바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바람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천천히 넣을수록 공은 동그랗게 나옵니다. 급하게 넣으면 급하게 넣을수록 뜨거운 쪽으로 바람이 치우치기 때문에 동그랗게 나오기 힘들어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저트를 많이 할 때 아까 사티나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명도를 갖고 이 공을 만들어서 디저트를 덮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사티나주를 해서 투명도를 없애서 광택을 살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충분히 식었는지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파이프에서 이제 빼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뺄 때는 이 설탕이 붙어있는 그 밑에 부분에 열을 줍니다. 파이프 자체에다가. 그럼 이 공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까지 열이 전도가 되겠죠? 네. 파이프 자체에다 열을 주어서 끝을 잡고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끝을 다듬어서 장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